손흥민에게 팬들과 전문가, 해외 언론, 국내 언론들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네. 비난 말입니다. 혹시 비난에 동조하고 싶다면 이곳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겠지만 손흥민에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지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토트넘은 우승을 목표로 한 3개 대회 중에 2개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토트넘이 3개 대회 모두 우승할 수 있다, 트래블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시죠? 그 중에 하나라도 우승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럼 어떤 우승이 가장 벽이 높을까?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토트넘은 뭘 해도 될 수 있는 게 없지만 카라바오컵, FA컵 우승이 더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다 운이 크게 작용해야 합니다. B클럽을 계속 피하면서 살금살금 올라가야죠. 근데 참 이 상황이 아스날, 첼시, 리버풀이 탈락한 상황에서도 16강 진출을 못한 건 진짜 뼈아프긴 합니다. 하필 토트넘이 상대하기 가장 힘든 팀들이었잖아요. 정말 땅을 치고 싶네요. 토트넘은 완패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없어요. 후반전에 갑자기 경기가 풀려서 살짝 놀랐고 기대도 했었지만 완패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레벨이었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이게 바로 토트넘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인업 자체가 그냥 코벤트리 상대했던 것과 흡사한 레벨이었습니다. 이 정도 스쿼드로 아스톤빌라를 상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건 바보죠. 버티자, 기적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지금 레벨로 유로파리그를 나가도 토트넘은 16강 탈락이 유력할 것입니다. 그럼 유로파리그 우승을 논하지 말라고 할 텐데 그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건 토트넘이 지금 레벨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지 감독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는데 BBC와의 인터뷰에서 팬들은 나를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나를 쫓아내고 싶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선수들이 지난 2개월 반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말 뛰어났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시점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수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평가하면 그것은 왜곡되고 객관적이지 않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17, 18세의 선수들과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베테랑 선수들이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경기를 뛰고 있다. 그런 것들이 팀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는 할 말이 없다. 부상 선수들이 모두 복귀하면 더 좋은 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선수들의 부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핑계를 댔지만 틀린 말은 아닌 거 맞잖아요. 그럼 전원 수비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레벨이 떨어져서 선수들 위치 이동이 안 되고 패스도 안 되고 뺏기고 미스하고 그런 걸 어떻게 감독이 통제를 합니까? 지금은 마치 브레이브하트처럼 일방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방어하면서 최소한의 인명피해만 입게 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를 이겼다면 또 좋았겠지만 어차피 경기수 늘수록 토트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 감독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손흥민을 톱으로 뒀고 기회가 왔는데 넣지 못했고 텔은 왼쪽 윙어로서 최악이었고 패배 직전에 텔이 스트라이커로 나서서 곧바로 골이 나와 버렸으니 감독의 책임도 분명 클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팬들이 나를 경질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엔지 감독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를 하면 4년 계약인데 2년도 안 돼서 그만두면서 남은 돈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위약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구단주가 감독을 경질을 시켜서 위약금을 주고 끝내야 마무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구단주도 그냥 감독을 경질하는 게 쉽지 않죠. 무리일 때는 쉬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았으니까요. 5년 동안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 명장을 데려왔는데 실패했으니 인정하겠다면서 위약금을 준다 했을 텐데 산투, 콘테 계속 위약금만 퍼줬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저렴하면서 탁월한 감독을 데려온다면 그래도 그 위약금 주고서라도 엔지 감독을 버리고 싶겠지만 구단주도 난감하겠죠.
지금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토트넘이 제대로 팀이 운영되면서 강등급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여지없이 자르겠지만 전무후무한 4개월 10여 명의 부상자를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이달 안에 복귀를 하고 맨유전에도 상당수가 복귀를 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누가요? 엔지 감독이요. 엔지 감독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때에 해석으로는 일주일 안에 선수들이 복귀한다고 했는데 리버풀 패배 후에는 타이밍이 맨유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톤빌라전만 승리하고 일주일 뒤 맨유 홈경기를 치렀다면 정말 진짜 분위기가 좋았을 거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이 한순간 6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2명이었던 부상자가 6명으로 줄었어요. 메디슨, 우도기, 브레넌 존슨, 비카리오 등이 복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줄어 있다는 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150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내막을 보니까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6명의 부상자 명단이 솔랑케, 로메루, 반더벤, 오도베르, 히샬리송, 드라구신까지 핵심 중에 핵심 센터백 2명은 여전히 출전 불가고 핵심 중에 핵심 스트라이커 솔랑케, 히샬리송도 출전 불가입니다. 그나마 오도베르가 맨유전에 돌아올 수도 못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까요?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게 이 실점을 했을 때 총체적 난국이라고 봤겠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중원 붕괴였습니다. 중원이 아스톤빌라에게 완전 압도당하면서 경기력이 최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드필더의 복귀는 메디슨 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토트넘 전경기 출전에 국대 전경기까지 지금 만신창이 쿨루셉스키보다는 멀쩡한 메디슨이 더 나을지는 모르겠네요. 중원이 강력하려면 후방에서 불안감을 주지 않고 쓸데없는 이동이 줄어야 하는데 이미 후방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전에서도 힘들 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벤 데이비스가 열흘 이상을 쉬고 복귀하고 포로를 빼고 스펜스 우독이면 풀백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킨스키 골키퍼가 황당한 실점을 했던 거 비카리오는 안 하겠죠? 네. 손흥민, 클루셉스키도 일주일 쉬고 홈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지옥의 일정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메로 반더벤까지 돌아오려면 거의 3월 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또 부상으로 이탈할 건가요? 네, 그러지 말자 진짜.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토트넘의 훈련이 너무 무리한 훈련이었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차피 시즌 후반기에는 그런 훈련 자체가 없습니다. 리버풀, 아스날처럼 부상자 관리 잘 되면서 치른다면 여러분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마 선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준 유망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뿐이네요. 아스톤빌라 전보다는 나은 스쿼드로 맨유전을 상대하는 만큼 딱 이틀 정도만 우울해하고 선수들 단합해서 분위기 반전시켜주길 응원하겠습니다. hinsu영구였습니다. 손흥민 파이팅!